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ሁ입니다. 자,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9도인데요. 낮 동안에는 영상 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네요. 중국발 스모그에 어제 또 발원했던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이 대부분 지역의 대기 질이 좀 탁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 사이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눈이 오겠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에 최고 5cm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내내 아주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명절 세시풍속 또 조만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 세시풍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죠, 학성 갤러리 마켓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의 참여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 또 마켓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월 1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이번 설 연휴 첫날인 모레 서울에서 강릉까지 승용차를 이용하면 고속도로로 5시간 45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날인 이달 20일 귀경길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35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이번 설 연휴 강원도로 오가는 차량들이 하루 평균 32만 2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통행량이 5.2% 증가할 것이란 예측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강원도 내 겨울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잇따라 개막합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선 2023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제 빙어축제도 같은 기간에 인제군 남면 일원에서 펼쳐지고 또 태백산 일원에선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제30회 태백산 눈축제가 개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강원도 내 초등학교 신입생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어린이 2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주소지는 원주입니다. 교육청은 또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어린이 2명이 더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주소지는 각각 원주와 태백 1명씩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과 세배, 성묘, 소위 우리가 이제 세시풍속이라고 하죠. 이런 명절 세시풍속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 내용과 함께 또 전반적으로 이 절기에 따라서 어떤 세시풍속들, 또 의미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원주역사박물관의 박광식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광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네네. 이 박물관에서 준비하는 세시풍속 행사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나중에 직접 오셔서 뭐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만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시풍속. 네네.
소위 우리가 뭐 세배라든지 성묘라든지 네.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뭐 어떤 것까지 세시풍속이 포함이 되느냐 우리가 좀 네, 기준도 네. 좀 나중에 이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세시풍속의 가치에 대해서 올해 7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네. 예정대로라면은 예, 이 예. 9월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그 내용도 좀 뒤에 이제 살펴보겠고 먼저 그 명절의 가치와 네.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명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휴일이다. 지금은 법정 공휴일이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농업사회에서 날을 정해서 공동체가 같이 휴식을 취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뭐 이런 행위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시기에 이렇게 명절을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세시풍속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지금의 입장에서 합당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형문화재로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이 세시풍속이랑 이런 명절 풍습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 테두리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로 세시풍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원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또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큰 각광을 받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그 전형, 원형, 코어 핵심을 갖춰 나가는데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요즘 그 중국에서 네네네. 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뭐 김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신들 거다. 네네. 아 진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 지금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게 이제 중국 정부의 그 공식적인 기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국은 이제 50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보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조선족의 문화도 자신들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네.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건 당연히 우리 민족이 본류를 갖고 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찰의 소재도 되고 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시풍속의 주요한 요소들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놔서 저희가 이제 선점을 해놓을 필요도 분명히 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점할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니 우리 문화를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김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신들의 문화다, 한복도 자신들의 문화다라고 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자기네들이 50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뭐 소수민족이 하나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류라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또 이제 소수민족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네. 구성한 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이랑이 있는데 네. 서로가 뭐 인접한 국가들끼리 뭐 사이 맞습니다. 좋은 국가들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원래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투닥투닥거리는 건 네. 어느 정도 뭐 가능하지만 네.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정신이고 맞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근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까지 건드린다 하는 것은 네. 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겠고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뭐 이런 그 정부 차원에서는 세시풍속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명분들 네. 이야기들 많이 또 이제 필요성들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이런 그 흐름에 대한 네. 미리 그 대비를 한다라는 부분도 그런 또 우리가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분명히 하고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세시풍속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보니까 추상적이에요. 네.
뭐 세부적으로 네.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럼 세시풍속의 어떤 범주에 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세시풍속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일인데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굉장히 잘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이제 풍습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음력을 세던 방식에서는 1월, 2월, 3월을 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력. 네. 그다음에 4월, 5월, 6월은 여름. 그다음에 7월, 8월, 9월은 1, 2, 3은 겨울. 네. 4, 5, 6은 봄. 네. 그리고 7, 8, 9가 여름. 예. 그다음에 10, 11, 12가 이제 그 겨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을이겠죠. 예. 1, 2, 3이 1, 2, 3이 봄이고요. 4, 5, 6이 여름, 7, 8, 9가 가을, 10, 11, 12가 겨울이라고 음력으로 이게 뭐냐면 양력으로 따지면 한 달씩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주말부터 봄이군요. 음력으로. 그렇죠. 음력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그 입춘이라는 봄이라는 개념이 입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봄으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게 보통 이제 그 입춘이라는 시기가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소환 지나고 대한 지나고 그 다음이 바로 설날이고요. 네. 설날 다음이 조금 지나가지고 입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1월 1일 음력 1월 1일부터 이제 봄으로 봤었는데요. 그래서 1월 달 주요한 행사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설 명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보름, 그다음에 이제 삼진날, 3월 3일 삼진날이 있고 여름에는 이제 단오, 뭐 유두, 그리고 가을에는 칠석, 7월 7일 칠석, 추석, 중양절, 그리고 겨울에는 동지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 뭐 홀수 1, 네. 3, 5 이런 걸 양해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2, 4, 6 이렇게 짝수를 음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수가 충만할 때 이런 그 세시풍속 명절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네. 1월 1일이 설날이고 3월 3일이 삼진날이고 그리고 5월 5일이 동지, 뭐 7월 7일이 칠석, 9월 9일이 중양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홀수가 겹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날을 중요한 명절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1357 이렇게 갔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름을 짓더라도 뭐 끝자리가 14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줬지 뭐 사람 이름에 2, 4, 6 이렇게는 안 넣거든요. 우리가 그럼 경주사 때 네네. 보통 이제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3만 원, 5만 원은 예전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네네. 근데 5만 원에서 바로 그럼 다음에 7만 원 가야 되는데 10만 원. 그게 이제 화폐가 5만 원짜리가 생기다 보니까 예. 아마 그냥 만 원권만 있었으면 아마 7만 원으로 넘어갔을 텐데 네. 그게 이제 5만 원권이 생기다 보니까 아하. 그게 이제 또 5만 원권이 두 개가 또 그 운수와 양수를 따져 보면은 7만 원이 맞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좀 고민을 많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설날에서부터 보름까지는 뭐 우리가 그 세배 인사도 하고 그러는 시기로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차가 있어서 뭐 다 가깝게 갈 수가 있지만 웃 어른들을 인사할 때는 이제 보통은 설이 보름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은 지금은 설하고 추석이지만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농경사회를 했을 때는 뭐 단오라든가 중양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세시풍속 그 절기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그 절기상 또 이제 중요한 날들이 어떤 농업과 관련된 맞습니다. 뭐 그런 또 네네. 영역의 또 범주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치러지는 행사들 세시풍속의 범주에 이제 여러 가지 세부 종목으로 이제 보면은 네. 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 한복도 있을 것이고 네. 윷놀이, 네. 뭐 막걸리 빚기, 뭐 김치 담그기, 네네. 씨름, 아리랑.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중국 쪽에서 네네.
살짝 좀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거기다 망라해서 이 세시풍속의 범죄 또 포함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요소들이 중국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씨름이라든가 뭐 삼진날의 풍습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3월 3일 삼진날이 되면 그 아파라 그래서 꽃을 이제 이렇게 눌러서 떡을 만드는 네.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으로 가기 전에 봄이 이제 만개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 풍습들이 있었고 단오 때는 이제 씨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오라는 차원은 이제 농사가 막 본격화되기 전에 막 힘들어지기 전에 중간에 이제 잠깐 텀이 있는데 쉬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한번 흥겹게 좀 쉬어보자라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씨름이라든가 그네뛰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풍습들이 이루어졌는데 뭐 그 전에 이제 강릉의 단오를 무형문화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할 때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한번 이제 또 크게 또 반발을 했었던 적들이 있고 가까운 이웃끼리 이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뭐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또 제가 인터뷰 때 이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만 이 박물관 차원에서 이 절기 때마다 이 중요 절기 때마다 이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그 설을 앞두고서 뭐 행사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지금, 있고요. 네. 향후 일정이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설날 하고요. 3월 3일 삼진날 그리고 5월 5일 단오, 8월 15일 그러니까 추석이죠, 음력. 네. 그리고 이제 동짓날 이렇게 1년에 5번의 이제 세시풍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1월 24일 날 설 연휴 끝나는 마지막 날 네. 그날 이제 올해가 이제 토끼의 해니까 토끼 달력 만들기 요 프로그램이 한 번 있고요. 네. 그리고 3월 3일 삼진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꽃을 가지고 이제 뭐 화전을 해 먹는다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화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누름꽃으로 이제 만든 이제 뭐 그 장식용 뭐 그 키홀더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5월 5일은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어서 단오 때는 이제 전통적으로 부채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포물에 머리도 한번 감아야 되나요? 예, 그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추석 때는 이제 그 올해가 토끼를 하니까 8월 15일 한가위 그 둥근 보름달을 상징하는 무드 등을 만드는 그런 행사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짓날은 이제 팥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상징성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악한 것을 물리치고 삿된 것을 물리치고 뭐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 팥으로 이제 따뜻한 손난로를 만드는 그런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박물관에서 계획하는 행사들 좀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하시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보통 이 정보라든지 이 참여 방법 어떻게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이제 보도 자료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뭐 언론에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1년 행사에 대해서 다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행사, 요거 말고도 또 그 주기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 좀 아이들이 좀 어린 그런 그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들 신청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점점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애를 낳는 것 그 출산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점점 이제 줄은데 한 명 뭐 많아봐야 2명 요새는 이런 경향이더라고요. 저희가 많아요. 둘이 많은 편입니다. 하나도 많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가 거의 대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올리면 거의 빠른 시기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그 접수가 다 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보통 한 프로그램당 네. 이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는 그 5번 요거 할 때 5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당 50명. 예, 한 회당 50명.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입니까? 명입니까? 명입니다. 50명. 가족 단위로 예, 오면은 가족 단위로 팀이 오면 금방 채워지겠네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예. 있다 보니까 박물관이 그래서 50명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만약에 가족 단위로 오면은 근데 많아봐야 4명인데 엄마, 예. 아빠,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뭐 10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엄마 아빠가 다 이게 오시기가 어려울 때는 친구들은 이제 소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여했을 때 뭐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즐기는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약간 교육적인 성격도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데서 이렇게 진행하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거를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참여 네. 정원을 좀 많이 늘려야겠고요. 네네. 그럼 저희 우리 시 산하 예,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물관도 네. 좀 원주시 차원에서 네. 좀 많이 좀 지원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뭐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원주 시민들이 저희 큰 고객이시고 또 원주를 찾아주시는 방문객들도 저희 박물관이 큰 고객이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분발하고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 감독도 네네. 지금 고 연령대 아이가 있거든요. 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쉽게 참여 가능하도록 좀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네. 자, 아무튼 다가오는 설 명절 이런 말이 있죠. 어른들은 이분 닫고 지갑을 열어라. 맞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가족들, 친척들 정말 오랜만에 많이 모이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역사박물관의 박광식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 학성갤러리 마켓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행사였는데요. 학성갤러리에서 우리 지역 상인들의 먹을거리도 함께 또 구매하고요. 저렴한 가격에 또 이제 시민들도 함께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 춘희 리포터 전해주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학성갤러리 관계자 연결해서 또 소식을 들었었습니다만 또 그 행사 직접 다녀왔어요. 올해 첫 번째 마켓이 열린 거라고요? 네, 학성동에 학성갤러리가 들어선 지 벌써 3년째인데요. 아직 주민들 중에도 학성갤러리가 뭘 하는 곳인지 또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학성갤러리에 대해서 알리고 지역의 문화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성갤러리에서 지역 마켓을 개최했는데요. 지난해 역전시장에서 몇 차례 마켓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학성동이 아이들을 데려오기는 꺼려지는 동네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이 동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반응이 좋아 이 마켓을 더 확장해서 올해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학성갤러리 마켓을 진행하는데요. 어제는 설맞이를 테마로 하는 마켓을 진행했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김은영 사무국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성동은 2019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를 매개로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성갤러리라는 공간을 조성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네 분들은 아직까지 갤러리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이질감을 느끼고 계세요. 마켓 행사를 통해서 갤러리에 방문해 보시고 이 공간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은 2년 연장돼서 2024년까지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학성동이 문화로 활성화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어제 마켓 설맞이를 테마로 진행됐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는 설 준비에 쓸 수 있는 음식들을 위주로 마켓이 진행됐는데요. 떡국떡 2kg를 아주 싼 값 5,000원에 판매했고요. 또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윷놀이 참여만 해도 상품을 받아갈 수 있었고요. 또 역전시장에 입주해 활동하고 있는 도자 작가들도 자리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레 체험을 운영했습니다. 또 다양한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준비가 됐는데요. 8명의 지역 상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신생 카페들의 유명 디저트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지역 맛집 상인들이 음식을 팔고 미역이나 다시마, 쌀과자와 같은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됐는데요. 바로 사 먹기 좋은 소떡소떡과 어묵도 인기였고요. 또 학성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 중인 김종률 작가가 새해맞이 덕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멋진 손글씨로 덕담을 써주는 이벤트였는데요. 마켓이 열자마자 테이블 한가득 많은 분들이 자리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민들은 학성동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또 여기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게 오랜만이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갤러리에서 세일하는 게 있다고 옆에 살면서 잘 몰랐어요. 너무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네요. 학성동 새마을 분야에서 다시마랑 구운 김이랑 된장을 저희가 새마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죠. 많이 오시니까 학성동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도 좋죠. 사시는 분도 기분 좋게 사가시고 저희도 판매를 많이 다 완판했으면 좋겠고. 네, 이 주민들 많이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성동 도시 재생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성 갤러리가 활성화되고요. 또 학성 문화공원까지 생기면은 이런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마켓도 즐기고요. 이런 가운데 동네 분위기도 점차 또 바뀌리라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1월 19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조원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